반갑습니다. 8월 29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만 보도록 합니다. 네. 88은 네, 어서도 오시고요. 네. 다들 유튜브로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형주님, 강병철님, 소희님, 해피정님, 리치방님, 밤하늘의 빛과 강님, 상향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성환아빠님, 염소양님, 대제비제이님, 패밀리 피싱님, 냠 호두마을님 아니구나. 냠이 아니네요. 남이네요. 호두마을님, 드리벤 해피님, 너는 나의 꽃님, 끝내준 인생님, 베제트님, 긍정의 힘님, 원태호님, 경리님, 우따블루님, 부자 이글루님 어서 오시고요. 네, 소영님 인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SK SMS님, 네, 건강을 위해서 끊으세요. 네. 짱순이님, 미룬님, 반갑습니다. 한사발님, 얼음골님, 주식부자 회화달님, 이경춘님, 김현희님, 데이지님, 동신님, 빨강망토님, 정년퇴직 1년 전님, 풍림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정주행님, 파랑새님, 시베리안 허세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통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찬찬찬이님, MH님, 여노을님, MG님 어서 오시고요. 안동부자님, 수덕지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변륜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은 왜 여러분들이 약간 뿔이 났느냐? 왜 시장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느냐? 사실 뭐 시장 포지션은요. 우리가 2650까지는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여기 지지선. 물론 안 깨지는 게 좋지만 여기까지 내려와도 별 문제는 없어요. 네. 별 문제는 없고. 자, 왜 기분이 안 좋았냐면 올라갈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올라가지 않아서입니다. 그죠? 올라갈 걸 생각했는데 올라가지 않아서.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계좌가 오늘 뭐 박살 나신 분이 있나요? 네. 저는 네, 웃긴 이야기지만 계좌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8월 달 이번 한 달 동안에 그 수익률은요. 어제도 올랐어요.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라서 지금 0.0. 한 6, 0.6 정도 됐을까나요? 네, 마이너스 0.6. 내일 주가 올라가면 저는 8월 달은 플러스가 나올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하리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하게 사실은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요. 근데 특정 부분들,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많았다거나, 네, 그러신 분들, 또는 자동차가 없다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주가가 조금 내려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8월 1일 날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현재 시점에서의 계좌 잔고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요, 지난 8월 5일 날 서킷 브레이커, 요거 나온 시점 대비해서는 훨씬 더 위쪽에 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왜 빨리 회복이 안 돼? 이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빨리 회복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할 때 그렇게 큰 문제에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투자라는 것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상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신용을 썼든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빚내가지고 투자해서 뭐 더 내려가면 반대매매 부딪히고 뭐 사실 대형주 가지고 반대매매 부딪힐 일은 이런 서킷 브레이커가 한번 나오든지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단박에 뭐 한 40%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나왔을 때나 이제 이 잔고금 부족으로 해가지고 네, 반대매매 들어가는 거지 이런 정도 하락 가지고는 그러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하락 정도는 괜찮다. 괜찮은데 왜 기분이 나쁘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사실 뭔가 악재가 나왔다거나 그래서 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아이 더러운 시장 짜증나 이러고 말지. 근데 지금 뉴스에서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오늘 제 저녁 시황 제목도 반도체 쇼크였지만 쇼크야. 네? 오, 이거 노래 있잖아. 쇼크야.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게 줄 사랑이 있으면 찾아봐. 네, 뭐 그런 건가? 네. 쇼킹이야. 네. 그 노래 있죠? 네. 쇼크래, 쇼크. 무슨 쇼크? 무슨 쇼크예요? 호실적에 주가가 떨어진 게 쇼크란 얘기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쇼크야.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계속 아침부터 말씀드리는 거지만 엔비디아가 잘못했나요? 네,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거밖에 없잖아. 잘 봐봐요. 네, 뭐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거 이상 어떻게 잘할 건데? 이거 이상 어떻게 잘할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은 매출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시장 예상치가 287억 달러인가? 275억 달러인가 그랬죠. 근데 300억 달러 넘어버렸잖아요. 이거보다 잘할 수 있나? 없지. 왜 계속 성장해 왔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다음 분기 시장의 전망이 좀 안 좋았다. 왜냐면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근데 잘 생각해봐. 따님과 함께 퇴근 중이세요? 네. 한빛고? 우리 아들도 한빛고 간다던데. 네. 선후배 사이가 되겠구만. 네.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뭐야? 지금은 실적이 좋았지만 앞으로 실적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구나. 너는 전망이 나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 떨어졌어. 그럼 이해를 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는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좋대잖아요? 오, 좋았어. 두 개 통과했어. 그 다음 거. 자, 신제품, 블랙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약간 뭐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젠슨 왕이 이랬습니다. 4분기에 양산이 아니고 출하입니다. 지금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문이 지금 구글부터 해서 메타부터 해가지고 이거 사겠다고 이미 사전 계약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백억 불이래요. 그러면 신제품에 대한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야, 니네가 주주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네? 주주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얘네는 실적은 잘 나오지만 주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주 개 같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가 또 뭘 했어요? 무려 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엔비디아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엔비디아 CEO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잘할 수는 없어. 지금 실적 좋았어요. 다음 실적 좋대요. 신제품 잘 팔리고 있대요. 줄 섰답니다. 자사주까지 매입해준대요. 도대체 여기서 얘네가 뭘 더 해줘야 되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뭘 더 해줘야 됩니까? 악재라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야, 근데 주가는 떨어졌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엔비디아가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응? 정답은 엔비디아가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아들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아빠 전문가 맞아? 그건데? 네. 나를 초대해주면, 네, 강연회를 한번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네, 한빛고. 네, 오케이. 우리 아들이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애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보니까 주식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 같긴 하던데. 네.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상한 거 막 사가지고 막 손실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그런 거 까불지 말고 그냥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갖고 있어. 주가 그래서 좀 올랐을려나? 어쩔려 모르겠네. 네. 제가 또 애들한테는 네, 그런 거 안 하죠. 네. 헐헐헐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자, 아무튼요. 요렇게. 이 그림은 뭐지?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밑에서부터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동안 해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주가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이 3천조야. 3천조가 넘죠? 3천조가 넘습니다. 시총이 3천조가 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주식 투자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네, 우리 아이가 지금 다니는 중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제일 주식 부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가장 돈이 많을 거야. 얘는 아직 모르겠지, 그 내용을. 네, 하지만, 네, 주식으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배당을 많이 받는 그런 꼬맹이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총 4천조예요? 네. 4천조인데, 지금 생각해 봐봐요. 여기 300억 불이잖아요. 300억 불. 분기 시적이 300억 불입니다. 300억.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00억이에요. 곱하기 1300원 칩시다. 네. 환율 1300원 치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네? 39조 원입니다. 분기 실적이 39조 원. 분기 실적이 39조 원이요. 근데 이것도 잘 나온 거라고. 그러면 자, 40조라고 잡고요. 1년에 분기가 4개가 있으니까 4, 4, 16. 그러면 얼마야? 160조가 뭐다? 매출이다. 네? 160조가 매출이에요. 엔비디아의 1년 매출이 160조라고요. 삼성전자 지난 2분기 때 매출 얼마큼 나왔어요? 74조. 이거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네? 좀 웃기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이 4천조야. 근데 삼성전자의 2분기 합친 정도 실적밖에 안 돼. 매출이요. 1년에 160조 매출이라고. 근데 시총이 4천억이야. 너무 올랐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기대를 갖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125불, 뭐 130불, 뭐 130불 가본 적도 없죠? 네. 125불이 이제 최고가였는데 여기를 지점으로 두고 있을 때 이게 2배 이상 간다. 그러면 시총이 8천조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불가능하지.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 올라왔으니까 AI가 끝났느냐? 아니요. 아니지. 왜냐면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가가 안 오를 뿐입니다. 자, 시장의 주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일단 기업의 실적이 가장 먼저 기업의 주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올라가요. 그러면 야, 실적 올라갈 거니까 주가 올라가자 해서 같이 가면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실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주가가 미쳐가지고 올라버렸어. 사람들이 막 그냥 열풍에 휩싸여가지고 아싸라비 하면서 엄청나게 매수해가지고 주가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고평가라는 게 되죠. 고평가.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적은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는데 주가가 그거에 몇 배로 올라가 버렸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시총이 더 커지려면 실적이 미친 듯이 따라붙거나 그거 아니고 실적이 그냥 원만한 곡선 그린다라면 이게 일정 구간까지 돌아올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겠죠. 자, 그냥 이겁니다. 엔비디아는 그냥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삼성과 하이닉스를 살펴봅시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에 주목해야 돼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 안 줄었죠. 안 줄었다는 것은 뭡니까? 얘가 제품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팔릴 거란 이야기고 거기서 이득을 더 많이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제품이 많이 팔린다. 어? AI 칩이 많이 팔린다라는 것은 AI 칩 하나에 지금 8단짜리는 12개가 들어가죠. 12단짜리는 몇 개 들어간다고 했지? 이게 8단짜리 8개 들어가고 이게 4개 들어가나? 하여튼 뭐 많이 들어가요. 네. 곱하기 이제 12단짜리는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비디아가 하나 팔릴 때 물론 가격 차이는 납니다. 가격 차이는 나겠지만 하나 팔릴 때 얘는 4개를 팔아먹어. 근데 이게 계속 수량이 늘어난대요. 그럼 이것도 수량이 늘어나겠죠? HBM의 가격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졌어?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예요, 코미디. 왜냐면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계속해서 해 드렸어. 떨어질 수 있다고.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왜 떨어져야 되지? 지금 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왜 빠져야 되는 걸까요? 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락하는 거예요? 실적이 안 나왔나? 아니죠. 실적 대비 고평가인가? 아니죠. 주가 올라간 게 뭐가 있다고?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20만 원이라는 수치를 이미 달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공방전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납품하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될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얘네들이 왜 빠지는 거냐고요. 실적 계속 늘어나죠. 지금 얘네 삼성전자 실적은 굳이 안 봐도 되겠지만 이번 2분기보다 3분기가 실적이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봐보세요.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요. 지금 2분기에 10조 원 나왔잖아요. 3분기에 13조예요. 그 다음에 14조, 그 다음에 15조.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실적이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올해는 지금 45조 원 예상되고 있지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역대급이 나오게 될 거라면 지금 매출이 이미 역대급입니다. 내년도는 65조 원 정도, 60조 이상 나올 거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2026년까지 실적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는데 2025년과 2026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2025년도 하반기쯤 되면은 실적 피크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뭐가 나올까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게 저의 예상이에요. 행건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실적이 너무 좋아요. 사상 최대 실적이요. 미쳐버렸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와르르 몰려드는 시기가 행건님 2025년이 될 슈퍼채팅 거다. 만원 감사합니다. 우상향 갑시다. 네? 2025년이 상투의 시점이 될 것이다 이 얘기지. 그럼 우리는 그때 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뭐다? 팔 필요가 없어. 자, 주가는 계속 올라가. 지금 가치만 따져도요, 솔직히 그런데 내년도 가치를, 내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 시총이 700조는 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 대비해서 적어도 한 7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그 향후 목표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주가가 떨어졌어.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뭐라 그래? 이걸 우리가 뭐 줍줍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기회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를 수 있겠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라고 그랬어요? 저평가라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입니다.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이 저평가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면 되겠어요? 주워 담으면 되긴 되는데 매수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매수를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사세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도 되고 솔직히 해서 8만 원 넘어가는 거 보고 사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여기서는 샀지만 여기서는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항 때 진입하니까 조정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걸 기억 못해.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런 거를 또 그냥 기억을 못해. 그냥 다 망각의 동물이 된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주식으로는 수익이 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니 뭐 이런 거 지금 지난 서킷 브레이커 그 시점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오늘 매수 포인트는요. 그때 다르게 하겠지만 지금 라인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들어줘야 돼요. 올라가는 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걸 보고 사는 것도 아니라 내려간 다음에 사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주가가 반등 나올 때 만약에 내일부터 반등 나온다.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또 달라붙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요. 7만 한 7천 원쯤 올라갈 때 그럴 때부터 매수하시면 돼요. 7만 6천 원, 요 정도 되면 되겠네요. 7만 6천 원 넘어가는 거 확인되면 그때부터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8만 원대 넘어가면 또 매수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목표 주가가 이놈은 멀리 있어. 자, 여기서 70% 정도 올라가는데 생각해 봅시다. 7, 8이 56. 그러면은 더하면 얼마야? 13만 6천 원이잖아요.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 70% 올라간다면 13만 6천 원이라고. 오늘 계산 죽이네? 왜 이러지? 나 지금 계산한 거 맞죠? 네? 맞죠? 계산 맞잖아. 8만 원에 70%, 13만 6천 원. 네? 아닌가? 왜 맞았지? 왜 이러지? 왜 때문이죠? 네, 갑자기 놀랬네, 지금. 네. 다들 지금 안 믿고 있지. 이게 맞나 틀리나 지금 계산해보고 있죠. 맞다니까 지금 너무 정확하게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7, 8이 56이잖아. 그러니까 13만 6천 원. 이 더하기까지 완벽했는데 오늘. 네. 야, 이러니까 제가 영어도 잘하죠. 수학도 잘하죠. 이제 국어도 잘하지. 그러니까 국영수 중심에 아주 그냥 스마트한 성투사라니까. 네. 무슨 일이지? 내일 주가 오르려나 본데. 여러분들. 내일 주가 오를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방에 떨어지다니 이게 말이 돼? 아까는 막 130, 뭐, 얼마? 39조 원? 네. 이것도 그냥 바로 딱 계산해 내더만. 와우, 죽이네. 네. 자, 이런 게, 왜? 왜 이러세요? 8만 원 더하기 5만 6천 원인데, 네? 10, 맞잖아. 13만 6천 원이잖아요. 네. 참. 이겁니다. 네. 네.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지금 내가 계산이 맞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흥분합니까? 참. 자, 어쨌든 삼성전자 목표주가 얼마야? 13만 6천 원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2에서 13만 원은 그냥 무난히 가질 겁니다. 그때쯤 됐을 때 우리가 매도를 생각합시다. 그전에는 뭐야? 전부 다 그냥, 네. 그냥 매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문제는 이걸 가지고서 그냥 안절부절을 못 하는 거야. 안절부절을 못 해. 못 참아, 그냥 막, 네. 자, 여기 봐요. 여기서도요. 6월 달부터 언제까지 조정이었을까? 찬바람 불 때까지 조정을 받았어. 6월 달부터. 그때도 안절부절을 못했죠? 그럴 때마다 샀단 말이지.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삼성전자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7만 4천 원까지 오니까 이거는 뭐 망한다는 얘기 나오고 삼성전자 이제 못 해먹겠다는 얘기. 언제부터 7만 4천 원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완전 최바닥이고 몹쓸 가격이었습니까? 네? 언제부터 그랬어요? 하이닉스 언제부터 여러분들 지금 17만 원 이 가격대가 여러분들에게는 몹쓸 가격이고 바닥점이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17만 원이야, 17만 원. 하이닉스요, 17만 원이요. 근데 이게 가격이 그렇게 망가져 보여요? 아, 더 떨어질까봐 걱정인 거예요? 하이닉스가 왜 또 마이너스에 진입합니까? 선생님, 얼마에 산 거야? 왜 마이너스 진입이야? 왜? 어째서? 늦게 산 것도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늦게 사도 말이 안 되는데? 서킷 때 샀다고 해도 수익이 나야 될 텐데요? 누가 그때 살았어? 맞아, 그때 맞아. 서킷 전에 샀다고 그랬죠? 말도 안 하고, 네.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일까? 왜 계좌가 이러는 것일까? 자꾸 생각해 봐요.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있지. 그죠? 자, 이 가격대는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도 높다고 보면 높은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그냥 폭락을 했네? 망했네? 이런 생각 들면 안 되지. 그죠? 자, 지금 위치는 일단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데드가 나와 있지. 근데
이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해요.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안 했어요. 왜? 이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이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좁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아래로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조정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황 또는 주가가 떨어질 상황, 이 자리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격을 벌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면은 좀 더 빠르게 반등이 나갈 거고요. 횡보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만날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좀 급해. 왜? 급하게 들어왔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횡보를 했으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는 이 조정을 3, 4개월 안에 끝낼 수도 있어. 그럼 3개월 기다리면 됩니까? 그 정도 기다리면 될 수도 있겠죠. 3개월 전에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이닉스를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물렸어. 내가 만약에 20만 원에 사버렸어. 사지 말랬는데 샀다 이거야. 네, 20만 원에 사버렸어. 이거 물렸어. 마이너스야. 2개월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잖아. 못 기다리죠. 그러니까 열받아서 팔아버리려고 하지. 잘 생각해 봅시다. 하이닉스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만 잘 잡으셨으면 그 어느 시점보다 높은 가격에서 만나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 매도나 이런 포인트들을 제가 얘기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얘기해 드리는 이 매도를 해 드리는 이유는 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올라갈 때는 좀 팔아먹고 내려갈 때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거요. 이 주기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그냥 놔둬 버려도 상관없거든. 그냥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갖고 가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지나면 삼성전자가 20만 원, 30만 원 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기에서 팔아가지고 한 1년, 2년 조정 받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포트를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아먹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장기적 투자하실 분들은 굳이 팔 필요도 없어. 그냥 계속 사기만 하면 돼. 어쨌든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효율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100% 먹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 100만 원이야. 100만 원 투자했는데 여기서 200 된 거잖아요. 팔아가지고 다시 200만 원짜리 또 사. 또 다시 올라갔어요. 이게 400만 원이 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갔어. 다시 400만 원치 사. 그럼 여기 8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주기를 한 몇 번 거치니까 100만 원짜리가 800만 원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160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키우자는 취지가 요 주기에 대한 포인트였지. 여러분들 그냥 가만 놔두셔도 됩니다. 자, 100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큼 갔을까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지금은 한 650만 원 정도 돼 있겠지. 그죠? 이렇게 해도 돼. 우리가 대장주를 가져가는 이유는 안전하게, 확실하게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어때요, 지금? 시장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시장 끝났습니까? 끝일까요? 시장 시작한 게 없어요. 뭐 한 게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너무 불쌍해. 한 게 없어. 올라간 게 없어. 쥐뿔 뭐 움직인 게 없어요. 아직도 2600이요. 네? 아직도 26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가 되겠어요? 시장은 오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다 뭐라고 그래요? 시장 오른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지금 시장 내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들? 시장 오른다잖아요. 시장 오른다.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거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님은 저거가 많아서 그러잖아. 삼전 우선주가 많아서 그쪽 비중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내일 만약에 삼전 우선주가 한 2% 오른다 그러면은 계좌가 어떻게 되겠어요? 1%대로 확 네, 줄어들겠지. 그죠?
그런 겁니다. 비중 많은 종목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대차 EUB가 만약에 없었다. 많이 안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 계좌가 플러스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차 EUB는 너무 진짜 대놓고 좋게 돼버렸어. 너무 대놓고 좋게 만들어졌어요. 왜? 지금 현대차에서 이 밸류업 이야기를 한 게 배당금은 최소 10,000원 이상은 드리겠습니다. 최소 10,000원 이상 주겠다. 자, 그러면 현대차 EUB는 20만 원이 되더라도 5% 이상 배당이 나옵니다. 최소한 5% 이상. 근데 우리는 10만 원대에 샀어.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최소 10% 배당을 계속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가 수익률은요. 한 7, 80% 나와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또 올랐어. 비중도 커졌는데 그 계좌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를 구축할 때 이렇게 이것과 주도주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이 올라가면 좋지만 하나가 빠질 때 하나가 올라가면서 보완해주면 계좌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습니다.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가 올라가고 자동차가 떨어진다. 계좌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올라가고 현대차, 삼성전자 내려갔어. 계좌에 큰 영향 없습니다. 비중이 저는 비슷하거든요. 반도체가 한 32%, 자동차가 한 34%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 60% 조금 넘게 돼요. 오늘 요 놈이 올라가니까 계좌가 플러스가 나왔어요. 한 0.6, 한 0.7? 0.7 정도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걔네들이 왜 배당을 안 줄까요? 여러분들 배당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대기업들은 배당을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은 적자가 나서 정말 돈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지 돈을 버는 주식들은요 배당을 안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법인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 법인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사업자를 낼 때 개인 사업자냐 법인이냐가 해서 달라집니다. 네. 개인 사업자, 법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개인 사업자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거고 법인을 해야지 상장이 되죠. 주식회사가 되니까. 자, 그러면 법인을 해가지고 상장을 딱 시켰어. 그러면 대표이사가 개인 사업자는 통장으로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온 것을 내가 다 꺼내서 쓸 수가 있어. 근데 법인 사업자는요.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 있는 걸 빼서 쓰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횡령이 됩니다. 횡령이에요.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건 횡령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월급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이사의 월급이 많아지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대체적으로 대표이사 월급을 얼마 정도 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면 회사가 정말 크다 그러면은 몇 억씩으로 하겠지만,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표이사가 회사가 돈을 이만큼 버는데 나는 1,000만 원씩 월급 받고 있어. 아이, 짜증나, 씨. 그럼 여기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배당이죠. 배당.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주가 누구야? 나야, 나. 나라고. 얘가 주주니까 이게 지분을 뭐 90% 갖고 있는 대표이사야. 그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겠습니다. 그럼 나한테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기업이 배당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근데 배당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배당을 무조건 줘요. 네. 대주주들이 배당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걔네들을 봐보세요. 자, 주당 액면가가 500원이야. 근데 이 창업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배당이 10,000원씩 나온대. 님이랄게. 500원짜리 주식에 배당이 10,000원 나온대요. 그럼 돈이 어떻겠습니까? 무지하게 나오겠죠. 얘네들 이거야, 이거예요. 그 꼬우면은 여러분들도 회사 만들어가지고 상장시켜버려야 돼.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다 배당으로 받아먹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들이 배당 받아먹는데 꼽사리 껴가지고, 야, 너 이번에 배당 많이 받냐? 나도 좀 같이 먹자. 해가지고 이 주식을 사는 거요. 그게 바로 고배당 주식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바로 고배당 주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단기에 신경 쓰지 않고, 뭐 주식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들어간 거라면은 중간에 팔아먹어도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어때요?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배당으로 그냥 받아먹겠다 그러면 계속 사기만 하면 돼요. 네. 어차피 주가는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배당 주식들,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들락날락 많이 한다 하고 재미없다 그러지만, KB금융 같은 거 봐보세요. 요즘에는 뭐 조금 올라가서 좀 그게 더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봐보세요. 주가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보지만 배당은 거의 10배 뛰었어. 기업은행 이런 거. 네. 재미없어요? 배당은 엄청 뛰었습니다. 옛날 배당에 비하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쌀 때 막 이게 960원도 있었네요. 이게 쌀 때 이렇게 사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이때는 IMF구나. 아, 정말 좋을 때죠. 네. 문제는 저런 위기가 올 때 나도 돈이 없다는 거거든. 2008년도. 네. 그다음에 여기 2020년 코로나 때 이럴 때. 문제는 이럴 때 나도 돈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이 만약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쪼개주잖아요. 쪼개주잖아. 기업은행 배당 얼마 줘요? 지금 1,000원 넘게 주죠. 1,000원 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1억 원어치 사놨으면 1억을 배당 받는 거야, 나중에. 고배당을 받는 기업들은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얘가 만약에 배당이 뭐라 그럴까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 배당을 주는 기업이다. 근데 주가가 옛날에 10,000원일 때 그래서 5% 주니까 500원 줬어요. 뭐 계산 왜 이렇게 잘 되냐? 주가가 10,000원인데 배당 500원 나왔어. 그래서 5%야. 근데 주가가 20,000원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원을 주게 됐다고. 1,000원을 주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배당 주식을 할 때 나는 배당을 가지고서 뭐 노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적립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그걸 모아 가시면 돼. 다른 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현대차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내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차 본주도 있지만 우리가 우선주를 사라고 했잖아요. 왜? 가격이 너무나 매력적이지. 왜? 본주가 지금 가격이 20만 원대라서 배당금을 10,000원을 주겠대잖아요. 5%. 12,000원이죠. 원래는 배당 12,000원을 준대잖아요. 네? 근데 얘는 10만 원에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럼 12,000원 배당을 주면 이게 10만 원에 사버리면 12% 배당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심지어 우선주는 100원을 거기다 더 얹어줘. 그 배당금이 왜 뭐 어마무시하는 거냐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20만 원 넘어가면 배당 성향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더 올라갑니다. 지금은 12,000원 배당 주는 걸로 돼 있지만 14,000원, 15,000원, 2만 원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간 만큼 주가가 뛰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현대차 EUB는 여기요. 봐보세요. 10만 원에서 지금 거의 20만 원까지 2배 올랐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어땠어요? 현대차는 19만 원에 우리가 샀죠. 근데 지금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몇 프로 올라간 거야? 약 한 50에서 60%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계산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범위를 지정해 버려. 네. 19만 원짜리가 25만 원, 26만 원 갔으면 50에서 60% 올라간 거잖아요. 자, EUB는 100% 올랐어요. 현대차는 50% 올랐어요. 그럼 배당은요? 여기에 맞춥니다. 본주에. 네? 아니야? 19만 원이 25만 원이면 50%가 올라간 게 아니네? 음, 어전이 잘 된다 했어. 제 얘기를 할 거. 네. 40%도 안 간 것 같은데, 제 얘기를 계산해보자. 열받네 또. 네.
잘 나간다 했지, 어쩐지. 아무도 지금 내가 잘 맞추니까 아무도 여기다가 지금 뭐 댓글을 못 달고 있었어. 참. 봐보세요. 지금 6만원 막 7만원 올랐, 7만원. 네? 7만원 올랐죠? 7만원. 그 7만원 나누기, 네? 어? 얼마 하면 돼? 7만원 나누기. 네? 19만원. 그죠? 맞나?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 지금 혼돈의 도가니. 36.8%, 네? 36.8, 37%, 네. 네, 이렇게 계산기를 꼭 두들겨 드려야지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주가는 그거밖에 안 뛰었어요. 그럼 배당도 주가에 맞춰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 EUB는 10만원에서 20만원 갔는데 왜 배당 이렇게 많이 안 줘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배당금은 어떻게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요 37% 시장이 올라간 거에 맞춰서 올려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해 봅시다. 12,000원, 이번에 12,000원 배당이었단 말이야. 12,000원에 37%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해 보란 말이야. 12,000원, 네? 곱하기, 네? 1.37 하면 나오잖아요. 바로 나옵니다. 16,000원. 배당이 16,000원 정도까지 나오면 되거든요. 언제요?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보자 이거야. 근데 거기까지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럼 얘가 실적이 더 좋든, 아니면, 뭐,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겠지. 12,000원대, 그 배당 봐야지 압니다. 네. 아무튼, 요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요거는 이렇게 배당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배당금이 같이 띄워줍니다. 왜냐?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돼요? 계속 배당 1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5만원 배당 주면. 에이, 그지 같은 놈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돈도 잘 벌고 대기업인데 배당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주가는 높은데 배당 쥐꼬리만큼 나올까 뭐한 0.1%뭐 이런 배당, 주나마나한 그런 배당 이런 것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언젠간 배당을 올리겠구나, 갑자기 올리겠구나, 또는 특별 배당을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익금의 25%를 주주환원에서 배당으로 쓰겠다 썼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다들 집에 가서 계산도 해보세요. 전체 이익금 15조 원이 나옵니다. 15조 원을 뭘로 나누면 돼요? 주식수로 나누면 돼요. 네? 아니지. 15조 원 나누면 안 되지. 15조 원에 25%니까 열받네. 네. 아무튼 나오죠. 네. 어, 예씨. 얼마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 거야? 15조 원. 15조인데 뭐 15에 네? 뭐 25%면 뭐요? 0.25 네? 네? 그러면 3.75잖아요. 3.75. 3.75를 주식수로 나누면 돼. 3조 7천억 원을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자, 요거를요. 네. 아이고 힘들게 한다. 네. 힘들게 한다. 힘들게 해. 전체 주식수가 몇 주죠? 전체 주식수가 여기 나와 있죠. 네, 상장 주식수가 몇 개인지 여기 있죠. 이거 봐봐요. 유동 주식수, 발행 주식수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네요. 네. 2억 9천. 네, 2억 9천은 나눠봅니다. 2억 9천. 아이씨. 잘못했다. 나누기. 209416 91은 그러면은 10, 100, 1000, 만, 10만, 17만 9천 원. 네. 이거 17만 9천 원이 뭐지? 네. 이런 쓸데없는 계산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왜 한 겁니까? 이야기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네. 아시겠죠? 쓸데없는 계산을 했네.
저 가격은 왜 나온 건데요? 네, 17만 원 왜 나온 거야? 배당을 그렇게 줄 리는 없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든 아니면 뭔가 단위가 하나 빠졌겠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주당 한 주당 이렇게 네, 수익금 25%면은 많이 주는 건데 진짜?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지. 내가 잘못 계산했잖아.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매출로 계산하면 안 되죠. 15조가 영업이익인가요? 맞는데? 그럼 내가 뭘 계산한 거지? 아,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봐야 되나? 이렇게 자꾸 낮춰? 네. 몰라. 아무튼 배당 많이 준대요. 네. 배당 많이 주니까 배당을 일단 아무튼 받으세요. 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거는 네, 삭제해. 그냥 아, 성추사가 웃기려고 그랬구나. 네. 내가 모른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 목이 탄다, 목이 타. 어쩐지 초반에 산수가 잘 되더라 했어. 네. 초반에 산수가 되게 잘 되더라 했어. 아, 이게 막판에 이렇게 말아먹냐. 오늘 녹화 방송은 뒤에 건 다 잘라버릴 거예요. 계산 안 되는 부분들은 다 잘라버릴 거야. 자, 아무튼, 배당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배당이 아닙니다. 배당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였어요?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방송 제목이잖아요. 왜 배당 얘기를 왜 한 거야, 그러니까. 자,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네! 기다리거나 더 사면 돼요. 아시겠죠? 네? 2억 9천? 아무튼 뭐, 네. 뭐가 됐든 간에. 단위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네. 논다. 네. 논다. 또는 기다린다. 또는 더 산다. 요 중에서만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답지로 고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거 도망친다. 네. 국장은 글렀어. 네. 이 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를 개인이 좋아서 산 게 아닙니다. 네. 외국인이 파는 물량에 걸려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밑에다 걸어 놓은 것을 그대로 그냥 자꾸 팔아버리니까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주가가 호재가 만발인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조만간 올라옵니다. 주가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떨어지고 절망적인 수준이 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 그 가치, 그 시점 이상으로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든 찬송가를 부르든 불경을 외우든 목탁을 두들기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적어도 올해는 매도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제가 낸 시험 문제에 국영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낸 시험 문제에 매도라는 답이 없어. 근데 너는 왜 매도를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은 있자고 했잖아요. 개 물렸는데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올라왔어. 아까 전에 뭐 CGV 팔아먹었다고 잘하셨어요. 네, 본전 오면 팔아먹는 거 이런 거 있죠. 가능성이 원래 없었던 거 또는 뭐 이렇게 영양 별로 없는 애들이 그냥 기특하게 올라와 주는 거, 단기 급등한 거 이런 것들은 팔아먹어도 됩니다. 뭘 팔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주도주를 팔면 안 된다는 거. 주도주를 팔면 안 된다고. 주도주를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도주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도주가 뭡니까? 시장이 영향을 받는 주식이 주도주예요. 시장이 영향을 주는 게 주도주라고.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게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야. 네? 코스닥은 달라요. 주인이 계속 바뀌죠. 하지만 코스피는 삼성전자 또는 어떤 집단군이 형성이 됐어. 지난번에 그 2차전지처럼 네, 2차전지가 시총 1위부터 10위권 안에 한 대여섯 개 확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막 얘네들이 움직일 때마다 변화가 막 생겨. 이렇게 되면 얘네들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은행주, 자동차, 바이오 아직까지는 주도주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목의 숫자는 똑같이 두 주씩 들어가 있지만, 그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두 개 들어가 있죠?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이스, 셀트리온 두 개 들어가 있죠? 은행주, KB금융, 신한지주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두 개씩 들어가 있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압도적이라서 걔네들이 연합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은행주가 더 좋아지려면 은행주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싶으면 다 데려다가 올라와야 돼. 바이오가 주도주가 되려면 저 밑에 있는 바이오 애들이 다 끌고 올라가가지고 시장에 적어도 대여섯 개 정도 박혀줘야 돼. 그리고 시총 한 3등, 2등 막 이렇게 가주는 게 하나 정도씩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제 같은 때, 네? 뭐 다른 거 다 올라갔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내려가잖아.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란 말입니다.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어. 시장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 영향을 줄 것 때문에 잡으시면 되잖아. 시총 상위에서 내가 맨날 보여주잖아요. 그죠? 유한양행은 이제 내일 팔아야 된다고 내가 오늘 시황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내일 내려오면 파세요. 그럼 내려올 때는 다 팔아야 돼요. 유한양행은. 왜? 단계가 너무 올라갔거든. 나는 바이오는 좋게 안 봅니다. 왜? 바이오를 왜 좋게 안 볼까요? 내가 너무 기업 가치만 따지고 현실주의라 그래. 네?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 내가 티라미수 케이크입니다. 티라미수 케이크. 네. 이게 이 노래 뭔지 아세요? 티라미수 케이크이라는 그 노래잖아요. 근데 티라서 미수케라고 들린다네. 티라서 미수케, 티라서 미수케, 막 그런. 티라서 미수케. 예. 제가 100% 팁니다. 네. 대문자, 왕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봐봐요. 바이오는 실적이 적자야. 네? 실적이 적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거지? 도대체 근데 뭘로 이걸 사는 겁니까? 아,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죠. 근데 밖에 나오니까 1 더하기 1은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1 더하기 1은 5라고 하고 정답을 맞힌 애가 있어. 어? 그럼 그게 맞나? 아니죠. 어?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으면 1 더하기 1은 2로 가야지. 실적 좋은 주식이 올라간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네들은 뭐예요? 뉴스, 개별적인 상황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올라 버렸어. 실제로 기업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 무지막지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애들이 다 바이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고점에서도 사는 이유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함이거나 또는 그게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떤 분석을 가지고 바이오를 1등에 올려놓은 것인가? 라는 생각인 거지. 어떤 분석을 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반도체는 확실하게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단 하나의 악재로 나왔으면 내가 인정한다니까. 근데 단 하나의 악재도 없어. 전망조차도 좋아. 근데 주가 떨어졌어. 그럼 이해가 안 되죠. 그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인 겁니다. 자,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뒤었어.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와가지고 뭐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여러분들 다 마스크 해놓고 집에다 가둬놓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2만 명 정도가 엠폭스에 감염이 됐대요. 근데요. 아프리카에서 2만 명 감염됐는데 뭐 어쩌라고. 그잖아. 그 진단키트를 지금 여기서 만드는 애들이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도주가 움직이지 않는 시점에서 뭐가 나온다?
개별주의 뉴스들이 부풀리기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런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투자하는 거 아니었어요? 정석 투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단타? 뉴스? 개별주 투자였어요? 급등주 매매였어요? 저는 그런 매매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런 매매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 설명드리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매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다시 그런 실적이라든지 전망치가 나빠지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다시 오르는 게 정석이잖아. 그래서 안 팔고 있으면 또 다시 올라가요. 그게 우리의 투자입니다. 그게 저의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돌아설 때 주도주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 쳤을 때 매도를 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드린 거죠. 그냥 저는 감정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딱 보고서 씨 오늘 느낌 좋은데 사볼까? 이런 거 없어요. 종목을 고르더라도 항상 오랫동안 추적하고 대응하죠. 남들이 한국전력을 욕을 할 때도 나는 한국전력을 꿋꿋이 샀어. 그리고 한국전력 좋은데 왜 팔아 할 때도 나는 꿋꿋이 팔았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기준과 그다음에 그런 조건들과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전력을 산 이유는 뭐겠어요? 전기요금 인상, 적자 탈출 가능 아닙니까?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여러분들 배당까지 합치면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뭐 수급이나 실적이나 뭐 배당이나 그다음에 뭐 승계 작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주식들은 간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런 거 주식이 혹시라도 겁을 준다 그러면 더 사는 거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이것도 지금 비중이 많은 편이에요. 필라홀딩스 비중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수익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받아먹은 배당도 굉장히 좋을 거고 얘가 지금 보면 9월 달에 특별 배당을 이제 분기 배당이라고 부르더라고. 완전히 그게 줄 것 같은데. 네. 9월 달에 이제 9월 30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배당을 이제 결정해서 줄 거란 말이에요. 그 배당금. 그다음에 기말 배당금. 또 합치면 또 짭짤하겠죠? 네. 또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승계 작업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주가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런 상황들. 그럼 가격이 요 밑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또 사주는 거지 뭐.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무슨 투자를 할 것인가 잘 생각하세요. 급등주 따라가면서 할 것인가, 인기 있는 주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뚝심 있게 시장을 보고 흐름을 보고 기업의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그 어떤 걸 하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떤 걸 하시든 여러분 자유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의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 실적이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장땡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실적 나쁜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 전망도 나쁜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전망 나쁘고 안 좋은데 계속 올라가? 절대 안 삽니다. 내가 혹시라도 갖고 있으면 팔아버렸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답답해서 파는 건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그건까지 뭐 가가지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만은. 네. 그죠? 손해보고 팔지만 않았으면 됐습니다. 네. 손해보고 판 거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자, 각자의 투자 스타일은 다릅니다. 다 다른 거예요.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쟤도 다르고 걔도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셔야지 돼요. 저는 저의 투자 방법이 이렇게 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손해 없이 계속해서 계좌가 쌓여가고 좋아지더라 라는 식으로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케이 땡큐 괜찮은데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발전시키든지 뭐 하셔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내시면 됩니다.
근데 나 이거 안 맞아. 그러면 안 하시면 돼. 네. 그렇잖아요? 저는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수하는 것들 중에서 뭐 재료가 또는 실적이 아니면 뭐 상황이 전망이 그런 것들이 없는 거는 없어요. 네. 다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고 이유가 있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업황이 나빠진다거나 상황이 이상해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 해피정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시장이 다 끌려 해피정님 내렸다든지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내가 뭐 참아. 감사합니다. 유가 관련주를 샀는데 갑자기 뭐 중동 지역이 이상해져 가지고 유가가 막 폭등해 가지고 주가가 막 폭락했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는 전망과 전혀 다른 돌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주식하다 보면 그런 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구축을 하는 거지. 자동차도 조금 사고, 반도체도 조금 사고, 조선도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포트를 구축하는데, 납득이 가는 애들만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조선주도 납득이 안 돼서 매수 안 하고 있다가, 이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이야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내가 매수를 들어가면서 계속 수익을 그래도 또 본 거 아닙니까? 그죠? 디스커버리는 월급 종목이 아닙니다. 예전에 거식이었죠? 특강 종목이었나요? 이게 많이 올랐었을 건데? 지금 좀 내려가고 있네요. 네. 그때 여기 언저리였던 것 같아. 네. 여기 돌리는 거, 그때 2023년도 특강할 때, 추세 돌리는 거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뭐 수익 많이 났네요. 이거 많이 났었네. 지금 다 내려갔겠네. 네. 특강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자꾸 뭐라 합니까? 이 말 들으면 절로 흥, 저 말 들으면 절로 흥. 이 방에 오면은 또,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다가 또 내일 되면 저쪽 가가지고 흥, 또 이쪽 가가지고 흥. 왜? 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하시고 그렇게 보세요. 나한테 맞는 투자가 이게 맞는 것이냐. 주가가 그렇게 막 이 미워 보이던 애가 또 내일 쑥쑥쑥쑥 올라오면은 아이고 그냥 이놈을 안 팔길 잘했다느니 또 막 그냥 세상 그냥 친주단주 모시듯이 그냥 막 끼고 돌면서 막 그냥 화면에다가 뽀뽀를 쪽쪽쪽 해대고 막 그러지 말고 네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가 딱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보는 거지. 그죠? 손절한다고 그거 놓고 손절 안 하고 입결한다고 그거 놓고 입결 안 하고 그것도 웃기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수익 많이 나봐라. 화면에 뽀뽀 안 하게 생겼습니까? 네. 화면에 뽀뽀가 뭐야? 아주 그냥 부둥켜 안고 잘 걸. 네. 핸드폰을 꼭 껴안고서 그냥 아이고 그냥 막 그냥 네,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미쳤어? 그러면 미쳤다. 그러고도 남이 심한 욕을 해도 막 웃어. 좋아. 막 그런 날은 또 오죠. 네. 아마 미국장이 오늘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반등 포인트 나오겠죠. 네, GDP 같은 경우는 일단 GDP 나왔나요? 아직 GDP 나왔나요? 미국 GDP가 어떻게 됐나? 또 이런 거 안 보시죠? 네. 아, 네. GDP 이런 것도 보고 좀 경제 지표도 좀 보고 여러분들 해야 돼요. 뉴스도 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자꾸 보지 말고 좋은 것 좀 보고 네. 보자. 오, GDP 좋게 나왔네. 미국장 올라요? GDP 좋게 나왔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소비자 신뢰 지표도 좋게 나왔네. 근데 주가 왜 그랬어, 어제? 썩을 새끼들 아주 그냥. 좋네. 그러면은 지금 미국장이 그렇지, 오르겠네. 그럼 내일은 한 대에 나오겠네. 그잖아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네. 엔비디아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엔비디아는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걔네가 이제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관심 있게 봤던 거지. 나는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시간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어디 보자. 아직 정규장 시장이 안 했는데 뭐 빠졌다가 올라가면 돼요. 네. 어디 보자. 엔비디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엔비디아 누가 박살을 했어? 네? 누가 박살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거 3% 빠지는 것도 박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문제라니까. 1% 올랐으니까 급등 막. 자, 지금 장 전에, 지금 아직 장 시작 안 했잖아요. 그죠? 장 전에 3% 빠지고 있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어제 저녁 시간 외에서 7% 빠졌었는데, 지금 장 시작하기 전에 3% 빠지고 있어요. 뭘 박살이야. 3%면은 바로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겠구먼. 너무 비약하지 맙시다. 이게 가짜 뉴스라니까. 이게 가짜 뉴스야. 쿨쿨쿨님 빨리 주무십시오. 쿨쿨쿨 주무세요. 오늘 방송 시간 다 됐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기대를 조금 해보고, 네, 마감되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여기 지체하면 안 되죠. 오늘은 1시간만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